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시장의 분위기가 오랜만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역시 리츠가 상승세를 이어갔고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20개 상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26%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4주 연속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하반기 들어서 최장기간 상승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적도 없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면 상당히 이제 리츠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일단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11월 연방공개시장 회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을지 상당히 이제 주목을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고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덤덤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용이고 그게 이제 다를 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월가 내에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봄부터 또 내년 4분기까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좀 다소 늦은 6월부터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가장 보수적으로 내년 4분기는 되어야 금리 인하에 나설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보면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 이제 12월부터 18일 주 동안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24,000건 줄었습니다. 전주보다. 그래서 이제 20만 900건을 찍게 됐고 그 전주에 이제 늘어났는데 다시 일주일 만에 감소세로 전환을 했고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184만 건을 기록해서 22,000건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 경제 복원력이 강하고 고용시장의 수요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네. 개별 리츠별로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4개 리츠가 상승을 하고 6개 리츠가 내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탄 리츠가 많았고 가장 크게 오른 리츠는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인데요. 전주에도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4.35% 올라서 이제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크게 올랐고 특히 전주에는 지난 5월 중순 5% 상승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지난주에 역시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47% 올랐고요. 전주 상승률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네.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이제 한 주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이제 외국계 투자인 블랙록의 어떤 이제 패시브 투자 부분의 조정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던 리츠인데 아직까지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는 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어쨌든 보면 최근 이제 물류 시장에 대한 우려도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니까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이 물류센터 시장에서 ESR 캔들스퀘어에 대한 그 신뢰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꾸준히 물류센터 투자만 집중해서 또 이 시장에서 이 신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신뢰를 쌓은 부분이 드러나는 게 오는 12월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이제 대출 리파이낸싱 이슈가 있는데 조달 금리가 지금 한 4% 중후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 빌딩이라고 프라임 오피스가 있는데 이 대출 금리가 5.5%였는데요. 그거에 맞먹을 정도로 이제 좋은 금리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금리죠. 이제 어쨌든 이 물류센터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 대출 오피스만큼 이제 좋은 금리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SR 캔들스퀘어 리츠 외에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가 또 지난주에 5% 이상 반등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리츠입니다. 특히 이제 마스터원 프리미어 리츠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이슈라든지 해외 자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깊은 침체에 빠졌던 리츠인데요. 두 리츠 모두 오랜만에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마스터원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5.89% 올랐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5.88% 올랐습니다. 우선 마스터원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간 해외 자산에 대한 우려로 주가 하락폭이 컸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구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외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유정을 추진했는데 최근에 이제 최종 조달 규모가 애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구주주 청약이랑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을 다 합해서 총 청약률이 43.03%를 기록해서 247억 원을 모으는데 거쳤는데요. 애초에 목표로 했던 금액인 750억 원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목표치를 미달했기 때문에 자산 인수 구조 변경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간 이제 5.19%가 크게 올랐는데요. 신한 알파 리츠는 최근에 이제 남대문 쪽에 있는 HSBC 편입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 지분의 3분의 2 정도를 인수하는 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신한금융그룹의 본사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시너지도 날 수 있는 자산이고, 그동안 이제 용산 더 프라임타워 이번에 올해 매각을 하면서 이제 배당 재원이 감소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도 한 주 내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주에 가장 크게 내린 리츠는 이제 미래에셋 리츠인데요. 미래에셋 맵스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와 마찬가지로 유증 이슈의 영향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맵스 리츠는 최근에 이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마제스타 시티 타워 1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140억 원의 유증을 추진한다 밝혔는데요. 이 여파 때문에 한 주간 주가가 2.84%나 이제 빠졌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라든지 하나 리츠, 삼성 FN 리츠 등이 좀 크게 내렸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최근 호텔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는 신한 서부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1.22% 내려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 좀 얘기해 볼 주제는 이제 주객이 전도된 상장 리츠 우선주 투자입니다. 최근 이제 상장 리츠들의 우선주 투자 붐이 불고 있는데요. 해외 자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리츠라든지 오랫동안 신규 투자를 하지 못했던 리츠들 중심으로 우선주 투자를 통해서 전략을 전환하고 투자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요. 리츠들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우선주 투자에 나서다 보니까 한 자산에 여러 상장 리츠 투자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코랑코 자산신탁이 인수한 마제스타 시티 타워 1이죠. 이제 마제스타 시티 타워 1 같은 경우에는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이제 230억 원을 우선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래에셋 맵스 리츠가 10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혔죠.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이제 많은 리츠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자산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이제 이 마제스타 시티 타워 1에 투자를 검토했던 리츠가 투자를 안 하겠다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요.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마제스타 시티 타워 1에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안 하기로 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리츠가 이제 한 자산을 같이 담다 보면 리츠 간의 특색이 흐릿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워낙 이제 리츠들이 우선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KB스타 리츠 등이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이 이제 아무래도 해외 자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우선주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츠 우선주 투자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이제 배당 감소를 방어하고 이런 일시적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략을 많이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속 가능하고 이제 중심적인 전략이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 맵스 리츠가
마제스타시티 타워 1 투자를 하기 전에도 강남 KG타워에 이제 우선주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공시도 안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공시 의무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밖에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던 리츠가 신규 투자를 했는데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선주 투자가 중요한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 없이 너도 나도 우선주 투자를 외치는 것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한국 리츠들의 우선주 투자는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아무래도 우선주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기존에 이제 리츠 MC 리츠를 운용하는 리츠 MC가 투자한 자산에 우선주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셀다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상충시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우선주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개별 리츠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한알파 리츠의 이제 HSBC 빌딩 편입이 이제 오는 30일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 9월 달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그동안 인수 협상을 벌인 다음에 최근에 마무리가 됐고 이제 지난 22일에 이와 관련해서 유형자산 취득 공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매입가는 1,810억 원이고요. 별도의 유상증자 없이 용산 더 프라임타워 매각 자금과 타자산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자산을 편입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의 녹색 채권 발행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가 이제 400억 원 규모의 이제 녹색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는데요. 당초 목표로 했던 400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600억 원으로 이제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이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광화문 트윈트리 타워 편입 당시에 받았던 브릿지론 1,760억 원 받았는데요. 그 브릿지론은 이제 상환하는 데 쓸 예정이고요. 앞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일부 자금을 600억 원을 상환을 했고 이번에 또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600억 원을 상환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 같은 경우는 브릿지론을 통해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